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간의 1차 토론회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 누가 토론회 승자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두 후보는 대선일까지 두 차례 더 맞대결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토론 맞대결의 핵심은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사업가이자 TV 리얼리티쇼 진행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현란한 화술과 공격을 47년간의 풍부한 정치 경험에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막아내는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우위에 있는 만큼 공세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후보가 실수 없이 잘 막아내는지에 승패가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트럼프 캠프가 공개한 17가지 질문 첫 번째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러시아와 중국 정부와 연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지난해 납세 신고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10월 15일, 10월 22일 두 차례 더 TV 토론 맞대결을 벌입니다. 한편 공화당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오는 10월 7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맞대결을 벌입니다. 지속적으로 우편투표 비리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실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경일 기자가 예측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시 불복 논란은 우편투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편투표의 합법성과 개표 절차를 두고 문제를 제기해 곳곳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개표가 지연됩니다.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주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인계수법에 따라 명단 제출 마감일 기준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편투표가 많은 민주당은 우편투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선거인단을 두고도 혼란이 예측됩니다. 정가에서는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의회와 주지사의 의견이 엇갈려 두 개의 선거인단이 의회로 보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하이오, 아리조나, 플로리다주는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가 공화당 수중이고 위스콘신과 미시건은 주의회는 공화당, 주지사는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명부 2개를 제출한 주의 선거인을 무효로 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계는 공화당의 뜻대로 된다면 어느 후보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인단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헌법에 따라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50개 주에서 현재 공화당이 26석으로 앞서고 있지만 11월 대선 이후 결과에 따라 변화된 하원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연방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치자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하원 승리를 예측하고 있고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사기를 주장하는 배경으로 유권자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133년 된 선거인계수법이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현실로 이어져도 민주당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때 대법원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을 지명한 것도 마찰에 대비하기 위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중진급 공화의원들과 연달아 회동에 나섰습니다. 내달 12일에 열릴 청문회를 앞두고 인준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상원 의회를 예방하며 본격적인 대법관 인준을 위한 대외 행보에 나섰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대법관 지명자가 의회를 예방하는 것은 오랜 관례인데 베럿 판사가 다음 달 12일에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인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열린 회동에서는 상원 의장직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배석해 대선 전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a vote in the Senate in the near future
to fill the seat o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American people deserve a justice like Judge Amy Coney Barrett. The American people deserve 9 justices o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이어 맥코넬 대표도 대선 전 인준을 지지하며 베러 판사의 예방을 환영했습니다. Pleased today to welcome Judge Barrett to begin the process of advising consent in the Senate. 다만 맥코넬 대표는 대법관 지명을 서두르는 것이 대선 후 불복 소송을 위한 사전 작업이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베러 판사는 맥코넬 대표를 시작으로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 등 중진급 공화 의원들과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다만 대선 전 인준에 불만을 가진 몇몇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베러 지명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직후 백악관도 뒤이어 공식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베러 판사의 후보 지명안을 상원에 송부하며 양당 간의 대법관 인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종학 교과 과정에 한인들의 이민사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각계각층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이 추진한 인종학 교과과정 개정. 한인 이민사를 캘리포니아주 인종학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내일 종료됩니다. 한인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빠져 있고 그동안 이제 주류 사회 기여도에 비해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한인 교육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반영을 시켜야겠다라는 논의를 개시를 했습니다. 한인 교육자들과 LA 총영사관의 노력으로 수업 계획안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교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레슨 플랜을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30일 날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작성한 그 레슨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걸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LA 총영사관은 개정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한인 사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청원이 필요하며 한인 이민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은 오는 11월 개정된 교육과정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은 재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쯤 확정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일부 초중학교가 예정대로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폴리 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사후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지정받은 클래스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킨더가든과 1학년은 교직원이 직접 통솔합니다. 합니다. 또한 등교 시간인 8시 30분 이전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에 의하면 펠팍 학구는 10월 13일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며 한인 인구가 20%에 이르는 에즈워러 학구는 1차로 9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대면 수업 가능 여부를 평가한 다음 10월부터의 수업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버긴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은 10월 19일까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며 리치필드 티넥 학구는 가을 학기 1분기에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가을 학기 개학을 밝혔으나 이미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온라인 수업만 받겠다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1만 명이 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100개 가까운 학교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장연합은 지난 27일 공립학교 개학 대책은 신뢰를 잃었다며 주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공립학교 관할권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